인류 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벚꽃고미 얘기가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1.5도 목표를 위해 남은 시간을 벌써 불과 6년 5개월 남짓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를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40%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1일 국회는 탄소 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2030년까지 NDC 목표치를 기준의 24.4%에서 최소한 35%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부족하다고 보지만 최소한 이 35%이기 때문에 40%를 향해서 목표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 구조 역시 바뀌어야 됩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 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 특히 화석연료 의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 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악화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의 전환, 민관, 정의, 대대적인 투자와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내연기관 차량 제로 시점과 석탄 발전 제로,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기후에너지부 설치, 남북 탄소 감축 협력 등 대선 후보들과 당내 탄소 중립 투기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상승시켜내고 그에 보완될 그리드 문제와 ESS, 전기 저장장치 분야를 발전시켜야 되고요. 재생에너지가 넣은 만큼 가장 먼저 석탄 화력과 가스 화력을 줄여나가고 원전은 최후로 줄여서 탈탄소와 탈원전의 그 과제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상당히 많은 국제적인 그런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아직까지 유예받아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도 성장하고 국력도 강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설정된 기준들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어쨌든 발전 방식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도할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수소차 보급 같은 그런 어떤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가지고 변화를 선도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달려가는 속도만큼 정책적으로 또 이 정당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지구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로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겨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위기적 상황입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대형 산불, 홍수, 가뭄, 얼마 전 미국의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세계의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을 태풍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기후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제1의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 제주도나 가덕도나 또 흑산도나 등등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 어쨌든 막아야 됩니다. 신공항 건설은 당장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미래의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기후 악당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은 산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도 없애야 됩니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기후위기에 맞서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런 구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기후 변화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위기로 닥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탄소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목표 2040년까지 대한민국은 탄소 제로 배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든 인류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OECD 기준 GDP 대비해서 33개국 중에서 6번째로 우리나라가 많은 편입니다. 2019년에 한국의 석탄 발전 비중이 40%를 넘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24%, 일본은 32%, 그리고 독일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지 않고 탄소를 감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탄소 중립과 탈원전을 함께 외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탈원전을 하고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제로에 수렴하고 있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혹자는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률이 1년에 8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실제 위험하고 원자력은 미래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들의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탈원전을 외치면서 석탄 발전으로 미세먼지를 만드는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인 것입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현재 우리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을 멈추지만은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원전은 크기가 클수록 복잡해지고 그러면 어디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힘들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원전의 신기술 SM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그것을 쓰면 그 크기도 줄어들고 사고의 확률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자력 기술 발전, 원자력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런 얘기들이 낯설지 않은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제 기억으로도 20년, 30년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아왔다는 게 현실이고 또 매번 여름 이상기후 또 겨울에 오는 폭설 등의 이상기후 뭐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또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재 뭐 이런 일들을 그렇게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일상에서 접하는 과일이나 또 생선들도 그 애초에 서식 환경들이 달라지니까라는 점들도 이제는 피부로 진짜 직접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변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대책 이것들이 탄소 중립화 또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들과 맞물려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작게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나하나에서 그동안에 늘 실천해왔던 환경을 보호하고 또 자연을 아끼는 이런 삶의 어떤 노력들이 정말 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과제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향후 자라나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물려주고 우리가 쓰레기나 잘못된 환경만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대선을 앞두고도 정쟁 중심으로 또 어떤 특정 후보의 잘못된 점들을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인류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후 문제와 또 환경 대책 이런 것들이 주요한 과제로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함께 논의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는 분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선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면적인 탄소세 도입과 탄소세 세수를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탄소세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지난 3월에 21대 국회 최초로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모든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적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안입니다. 이미 유럽 16개 국가에서 탄소세를 도입했고요. OECD 혹은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탄소세 세수를 국민 모두에게 분배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세 도입하면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올라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적 소득을 늘리게 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탄소 배출 감축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동참하게 할 동기를 만들어주고 생태적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광범위하게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월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8월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제출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탄소 저감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정책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가 정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녹색 전환을 시작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 탄소세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지금 정책들이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어짜내 드릴까요? 아니면 포장해 드릴까요? 뭐 이 질문 정도가 우리가 실천하는 거고 재활용 정도인데요. 저는 환경 정책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환경이 중요하니까 불편하게 살아라. 환경이 중요하니까 더 비싼 거 사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그리고 유익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저희가 주장하는 정책은 재활용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쓰고 재활용할 때 포인트를 들여서 그 포인트가 한 달, 두 달 뒤에 현금으로 바뀌어서 솔솔찮게 재활용하는 것이 현금이 되고 용돈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재활용이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세상,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의무이고 순교자적 희생을 요구하는 재활용 정책, 환경 정책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반기문 씨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정부로부터 많은 뭐랄까 지원을 받아가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라는 걸 해결책을 말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산소가 제일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는 그 방법을 저기 고비 사막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쪽에서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한국에도 기후 변화를 우리가 대책을 하려면 녹화주의로 나가야 돼. 우리 저 산이 70%가 지금 놀고 있다고 그러잖아. 거기 가서 녹화 사업을 해야 돼. 소나무도 심고 뭐도 심고 하는 것을 아까 전자에 내가 청년들이라든가 이 저 부동산 문제 얘기할 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 해야지 너희들은 이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라.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 하와이나 무슨 뭐 다른 데 놀러 갈 게 아니라 지 농장 가서 농장 일을 하면서 그 녹화 운동을 전개시켜 나간다. 한국 전역을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녹화 사업도 되고 우리나라 빈 공간을 이용해 갖고 유실수 운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기후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나라예요. 좀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려면 녹화 사업을 젊은 청년들이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국가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결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일한국당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조력, 수력 에너지를 효율을 극대로 올리는 과학기술 혁명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일찍 친환경 에너지에 효율이 없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자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전력 부족과 국민적 에너지 비용이 상승되었습니다. 우리 통일한국당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그래서 국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쓰레기 양은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로 100% 전환시키겠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우리 통일한국당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